수능 대신 어법의 시작, 어법 끝, 유닛 2 명사 대명사의 일치 파트에 들어왔어. 오늘은 포인트 5 대명사의 형태에 주의하라 라는 부분을 공부할 거야. 이 단원에서는 대명사가 나오고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은 다음에 이 대명사의 수일치를 맞추는 거야. 일반적으로 대명사 it이 있고 대명사 them이 있을 때 it과 them 중에서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는 이 두 가지 다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it은 단수 명사를 them은 복수 명사를 받는 거지. 결국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안 다음에 수일치를 하라는 뜻이야. 또는요 that이라고 하는 대명사와 knows 라고 하는 대명사도 마찬가지야. 둘 다 기능이 대명사로서 기능하는데 이 that 같은 경우는 단수 명사를, 이 knows 같은 경우는 복수 명사를 받는 거야. 단 it인지 that인지 묻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it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받지만 이 it 자체가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that 같은 경우는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번 우리 부모들은 주어고요. need to 할 필요가 있습니다. do a better job. 더 나은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of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가 와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help라고 하는 동사가 오는 경우에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드는 거지. 해석할 때는 돕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help라는 동사 같은 경우 말이지, 오형식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해석할 때는 이 목적어가 이 목적보하는 것을 돕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구별하도록 돕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 구별하다는 동사 뒤에 다시 한번 무엇을, 장르를 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이 장르라는 이 명사 뒤에 that이 보이고 있지.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that이 있으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서 수식 표시를 하시고요.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지.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동사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앞에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해석할 때는 이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excite, 신나게 하다라고 했고, 신나게 하다라는 동사 뒤에 it을 쓸지 them을 쓸지 물어본 건데, it하고 that 같은 경우는 동시에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it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를, them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받는 거야. 내용상 이 목적어를 신나게 하는 장르라고 했을 때 이 목적어가 받는 명사는 아이들인 거야. 아이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them이 맞는 거지. 결국 이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를 묻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 혹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이 문장에서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이라던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했지. 천일문 입문 정도를 끝내고 나서 이 수업을 들어야지 이 수업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아직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천일문 입문편을 끝내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2번도 이 문장을 처음 보면 that하고 those 둘 다가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이 that 같은 경우는 단수를, thos는 복수를 받는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결국은 이 대명사가 받는 명사가 무언지를 찾아야 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온 거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that이 하는 거야. 해석할 때는 이 that을 것으로 해석하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어가 이 동사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문장이 시작하겠지. 그러면 제일 처음 나온 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 주어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야. 이 부분은 배웠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드디어 동사가 나오는 거지.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 뒤에 보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젊은 세대의 직업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different from 무엇과 다르냐면 뒤에 것과 다르대. 그런데 이 that하고 thos가 동시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가 다를 거예요. 뒤에 있는 것과 라고 했을 때 젊은 세대의 직업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들 부모의 그것과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대명사가 받는 게 뭘까? 그렇지. 젊은 세대의 직업과 그들 부모의 직업.
이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대명사는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받겠지. 그런데 이 명사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nose가 맞는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는 it, 여기는 that이 나와 있지. it은 단독으로 명사를 받지만 이 that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t과 that, them과 nose의 차이도 알 수 있어야 해.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1번 같은 경우도 it인지 there인지 둘 다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랬지. 하지만 it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라는 뜻이고 there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또는 그것들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결국 두 개의 차이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지. 마을 공무원들이 모읍니다. 정보를 about 전치사야. 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지. 그러면 이 명사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it's their 이 대명사의 지역사회의 인구수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대명사가 받는 것은 뭘까? 그렇지. 그 공무원들의 지역사회의 인구수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대명사가 받는 것은 공무원들이겠지. 공무원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there이 맞는 거야. 2번 같은 경우에도 it인지 them인지 물어봤지. 두 개 다가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고 it 같은 경우는 단수를, them 같은 경우는 복수를 받는 거지. 여기도 해석을 해봐야겠지.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관심을 무엇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녀는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받는 게 뭘까? 그렇지, 컴퓨터겠지. 앞에 있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받는 them이 맞겠지. 3번도 마찬가지로 it하고 them 중에서 고르라고 그랬지. 둘 다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it은 단수를, them은 복수를 받는다라고 했어. What is beauty?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다른 문화가 주어, define, 정의합니다. 그것을 꽤나 다르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받는 것은 그렇지 beauty가 되는 거고 이 beauty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인 it이 맞는 거야. 4번 them이라고 하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일단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대명사가 받는 명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지. Without advertising, 광고가 없다면 이제 문장 시작하는 거야. 소비자는 가질 거예요. 부족을, 지식의 부족을 가질 거예요.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이 about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가 필요한데 이 what이라고 하는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것으로 해석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지. 특히나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동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 문장 같은 경우에 특정한 제품이 주어, can do 동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특정한 제품이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부사용법이야. 해석할 때는 무엇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들에게 이득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고 했을 때 이 them이 받는 게 뭘까? 그렇지, 소비자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소비자를 받는 them이기 때문에 복수 대명사인 them이 맞는 거야. 광고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지식의 부족을 가질 거예요. 구체적인 제품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 이렇게. 5번 같은 경우도 이 that이라고 하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이 that 같은 경우는 with 뒤에 목적어로서의 기능도 하고 동시에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지. 그러면 해석을 해서 이 that이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맞혀야 되는 거야. 너는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대절 이하를 이 that 다음에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는 거야.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어. 그 시계의 버튼이 are harder 더 힘들어요. 뭐 하기에? 누르기에. 그리고 compare with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라는 뜻이야. 그러면 기존의 시계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받는 게 뭘까? 그렇지.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시계의 버튼과
기존의 시계의 버튼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버튼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받는데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대세 복수형인 nose가 맞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야. 인칭 대명사와 소유 대명사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I, my, me라고 해가지고 나는, 나의, 나를 이러한 대명사가 있고 마지막에 mine이라고 해가지고 소유 대명사가 있단 말이야.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는 무엇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이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는 소유격과 명사를 대신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목적어를 쓸지 소유대명사를 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비교 대상을 찾고 소유대명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거지.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어 로봇식 근육들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이 주어 뒤에 과거 분사가 모이고 있지. 수식 표시. 과거 분사가 나오는 순간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서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했었어. 명사를 수식할 때 해석을 할 때는 무엇 되는 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이유가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과거 분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런 것이 바로 떠올라야 해. 해석할 때는 만들어진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로봇식 근육들은 만들어진 뭐로부터? 낚싯줄로부터. 드디어 동사가 나오는 거야. 결국 앞에 있는 주어가 낚싯줄로 만들어진 로봇식 근육. 얘가 주어고요. 그것은 100배나 더 강해요. 무엇보다? 비교 대상이 너인지 너의 것인지를 물어본 거야. 앞에 나온 비교 대상이 낚싯줄로 만들어진 근육이고 뒤에 나온 비교 대상은 너라고 하면 낚싯줄로 만들어진 근육과 너를 비교하는 것과 your's를 써버리면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너의 근육을 말하겠지. 결국 낚싯줄로 만들어진 로봇식 근육과 너의 근육을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your's가 맞는 거야.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 her와 hers가 나와 있으면 이 her 같은 경우는 소유격과 목적격 두 가지 역할을 하고 hers 같은 경우는 소유 대명사로서 그녀의 것을 의미해. 그래서 그의 진술은 얘가 주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사건에 대한 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의 진술과 그녀의 진술을 비교하기 때문에 소유격과 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유 대명사가 맞는 거야. 2번 새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질병 문제를. 그리고 문제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대신 나와 있지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수식 표시를 하시고요. 관계대명사 나오는 순간 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동시에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지.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주어 대신 들어간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야. 해석할 때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가끔씩 되는 문제. 앞에서 새들 자신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들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새들 자신의 질병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 우리가 되는 거니 우리의 것이 되는 거니 결국 우리의 질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소유격과 명사를 받는 소유 대명사가 맞는 거야. 다시 한번. 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질병 문제를. 어떤 문제냐면 때때로 우리의 것이 되는 질병 문제.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기 대명사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태가 1인칭, 2인칭인 경우에 소유격에 셀프를 붙이고 3인칭인 경우에는 목적격에 셀프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경우하고 제기 대명사를 쓰는 경우에 차이가 있단 말이야. He saw him, he saw himself 라고 했을 때 해석하면 그가 그를 봤어 라고 해석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주어와 이 목적어가 같다면 반드시 이 목적어에 self를 붙여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셀프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그가 그를 봤다고 했을 때 앞에 나온 이 주어와 뒤에 나온 이 목적어는 다른 존재인 거고 이 문장처럼 셀프를 붙이면 앞에 있는 이 주어와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같은 존재인 거야.
여기에 이 문장처럼 그가 봤을 때 그를 본다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와 이 힘이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인 거고 그 자신을 본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나오는 himself라는 존재가 같은 존재인 거야. 그가 봤습니다. 그를 거울로 봤습니다. 당연히 거울로 자기 자신을 봤겠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무언가를 그의 코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제기대명사가 맞는 거지. 1번 Once upon a time 옛날에 한 명의 왕이 놓았습니다. 바위를 길에. 그런 다음에 그가 숨겼습니다. 그를 이라고 했어. 이 경우도 목적어 자리에 힘을 쓸지 himself를 쓸지 물어봤을 때 힘을 써버리면 앞에 있는 이 주어와 뒤에 나온 이 목적어는 다른 존재인 거고 himself를 쓰면 앞에 나온 이 주어와 뒤에 나온 이 목적어는 같은 존재인 거야. 이런 경우에 이 문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았잖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을 숨긴 거지. 그래서 himself가 맞는 거야. 2번에 그녀가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 옷을. because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녀가 원했어요. 변장을 하고 싶었대. 그러면 뒤에 목조 자리에 her를 써버리면 이 그녀가 다른 여자를 변장시키는 거고 herself를 써버리면 그녀가 자기 자신을 변장시키는 거지. 이 경우에 그녀가 남자 옷을 스스로 입었단 말은 결국 그녀가 자기 자신을 변장을 시키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내용상 herself가 맞는 거야. 3번에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문장을 시작했지.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를 표시해 두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산에서. 그랬을 때 그들은 가끔씩 take them 그것을 가져가죠 라고 했어. 이때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people인 사람들이 맞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them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them은 앞에 있는 이 주어와 다른 존재인 거고 셀프를 써버린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 존재인 거야. 앞에 있는 주어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자신을 집으로 데려갈까? 그게 아니겠지. 결국 사람들이 앞에 나온 그 아름다운 꽃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them이라고 하는 것은 beautiful flowers를 받는 대명사인 거지. 얘가 맞는 거야. 4번에 Are you honest? 당신은 정직합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당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너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당신에게 정직합니까? 물어보는 거지. get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이 동사에게 되다란 뜻이야. 정말로 알게 되어라. 너 자신을 이라고 했어.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했지. 이런 경우에 얘를 명령문이라는 거고 명령문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에 you라고 하는 이 주어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명령문은 항상 너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경우에 뒤에 self를 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그렇지.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이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너는 알게 돼야 해. 너 자신을 이라고 해서 제기대명사를 쓴 거 맞는 거야. 자, 이제 아래에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부정대명사라는 의미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one, other, another 용법이라고 하지. 자, 일단은 요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해 줄게. 여기에 두 개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one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는 the other를 쓰는 거지. other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더를 붙여버리면 정해진 다른 것이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 총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는 one이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another야. another 같은 경우는 on하고 other가 더해진 건데 다른 건데 이거 말고 다른 하나라는 의미야.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정해진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거긴 다른 건데 정해진 하나이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세 개인 경우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여기에 총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이라고 했을 때 some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전부 일부는 이라고 했을 때 the others를 쓰는 거지. some은 말 그대로 일부를 의미하고 others라고 해버리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의미하는데 앞에 나온 some 몇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일부는 some, 나머지 일부는 the others를 쓰는 거야. 자, 이번에는 전체 중에서 일부가 있어. some을 쓰는 거야. 그런데
뒤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또 일부인 거야. 그런 경우에 other 쓰는 거지.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게 더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the others를 쓰는 경우와 others 쓰는 경우 차이 알겠지?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할까? There were 3 books, 3개의 책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럼 남아있는 건 2개겠지.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그래서 others를 쓰는 거야. 다 남아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더를 붙여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the others가 맞는 거. I don't like this one.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다른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 더 다른 것이라는 의미에서 another가 맞는 거야. 3번에 몇몇 사람들은 좋아한답니다. 쉬는 것을 여가 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좋아한답니다. 여행하는 것을 이라고 했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몇몇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말했지 결국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그리고 또 일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others가 맞는 거지. 4번에 나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러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라고 해서 정해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겠지. 그래서 the other가 맞는 거야.